여러분, 혹시 여행 다녀오실 때 짐 찾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멀쩡하게 맡겼던 내 소중한 여행 가방이 돌아올 때는 바퀴가 떨어져 있거나 큰 금이 가서 안에 든 옷이 보일 정도로 망가져 나온 경험 말입니다. 그 허탈함, 분함, 그리고 이걸 어쩌지 싶은 막막함. 대부분의 분들이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그냥 새로 사야지 하고 포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크게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 여행자 10명 중 3명이 수화물 파손을 경험하지만 그중 90% 이상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단 한 문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한 문장만 정확히 아시면 최고 수십만 원 수준의 보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항공사에 화를 내는 비법도 아니고 억지로 얻어내는 편법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저는 20년간 항공 소비자 권리를 연구해온 이준호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수많은 여행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억울하게 손해를 보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50대 이상 여행자분들은 공항 절차가 복잡하고 영어 단어도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30만 원 넘게 주고 산 튼튼한 하드케이스 캐리어가 바닥이 뻥 뚫린 채 나왔는데도 늦었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넘겼다가 다음날 항공사에 전화하니 차가운 한마디만 들었죠. 손님, 공항을 벗어난 뒤 발견된 파손은 확인이 불가능해 처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연구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항공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단어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단 3분만 투자해도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분들께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행 중 캐리어 파손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 초기에 만났던 68세 박영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숙님은 평생 꿈꾸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파리, 로마, 스위스까지 보름간의 여정이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찾는 순간 박영숙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만 원 넘게 주고 산 브랜드 캐리어의 바닥이 완전히 찢어져 있고 바퀴 2개가 떨어져 나간 채 나온 겁니다. 안에 넣었던 기념품 상자까지 젖어 있더라고요. 박영숙님은 그 순간 너무 당황하셔서 일단 집에 가서 내일 전화해야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라 피곤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세관을 통과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항공사에 전화했더니 돌아온 답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손님, 공항을 떠난 이후 발생한 파손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박영숙님은 결국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만약 그날 밤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단 5분만 투자하셨더라면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권리를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반대로 정확한 한 문장만 알고 계신 분들은 60대든 70대든 침착하게 수십만 원씩 보상받으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현금 보상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몽트리올 협약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PAR 보고서 한 장이 수십만 원을 결정합니다. 박영숙님처럼 세관만 통과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항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황금 대응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화물을 찾는 곳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구역 즉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를 지나 수화물을 찾는 곳을 거쳐 세관을 나가기 전까지의 동선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캐리어를 챙기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서 그대로 세관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고 허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권리연구소의 5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수화물 파손을 경험한 여행자 중 92%가 세관 통과 후 신고해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세관 통과 전에 즉시 신고한 경우는 87%가 보상을 받았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캐리어의 파손이 발견되면 절대 세관을 통과하지 말 것.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이미 절반은 이긴 거예요. 캐리어를 찾은 후 딱 1분. 이 시간만 투자해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바퀴는 4개 모두 정상인지, 손잡이는 흔들리지 않는지, 겉면에 큰 금이 없는지, 지퍼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바닥은 꼭 뒤집어서 확인하세요. 특히 50세 이후 시청자분들은 무거운 캐리어를 들기 힘드실 수 있으니 옆에 계신 가족이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캐리어를 끌고 해당 항공사의 수화물 서비스 데스크로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화물을 찾는 곳 근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이제 문제의 캐리어를 들고 항공사 수화물 서비스 데스크로 도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정면 승부입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스크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사실 필요한 건 단 한 문장뿐입니다. 이 문장만 정확히 말하면 직원들은 바로 이분은 아는 분이구나 하고 정식 절차로 대응합니다. 그 마법 같은 문장 바로 이것입니다. 제 수화물이 파손돼서 수화물 이상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PIR 보고서를 발급해 주세요. 이 PIR이라는 단어가 바로 항공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영어로 Property Irregularity Report, 즉 재산 이상 보고서. 이건 항공사가 당신의 캐리어 파손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많은 승객들은 그냥 가방이 망가졌어요 정도만 말해서 직원에게 상황을 떠넘기며 수동적으로 처리되곤 합니다. 그러면 항공사는 가장 간단한 방식, 예를 들어 조금만 수리하면 돼요. 대체 가방 하나 드릴까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PIR 보고서를 요구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공사는 국제 규정에 따라 정식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절차 안에는 현금 배상이라는 중요한 옵션도 포함되어 있죠. 실제로 65세 김민수님은 제주도 여행에서 캐리어 바퀴가 2개 떨어진 채 나왔는데 PIR 보고서를 요청하셔서 17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으셨어요. 만약 그냥 수리만 제한받았다면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에 도착하면 반드시 3가지를 꺼내두세요. 항공권, 탑승권, 수화물 태그, 스티커. 이 3가지는 말 그대로 당신이 맡긴 그 가방이 맞다는 증명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티커를 바로 떼서 버리기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종이 하나가 수십만 원 보상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해요. 혹시 잃어버렸다면 탑승권 뒤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PIR 보고서를 요청했다면 직원은 당신의 캐리어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팁 하나. 당신도 반드시 직접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두세요. 특히 금이 간 부분, 바퀴 분리, 틀어짐 등은 클로즈업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50대 이상 여행자분들 중에는 이런 건 직원들이 알아서 기록해 주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보험사나 항공사와 협의할 때는 직접 촬영한 사진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증거 사진을 제출한 경우 보상 금액이 평균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직원이 PIR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보상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바로 파손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느냐입니다.
PIR 보고서에는 캐리어의 브랜드 색상 크기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파손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가방이 파손됨 또는 스크래치 있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히면 나중에 항공사가 이건 경미한 손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겨요. 반면 여러분이 직접 말로 설명하면서 좌측 하단이 깊게 파손되어 내부가 보일 정도입니다. 바퀴 2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정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세히 적히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공사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최대한 축소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만큼 객관적인 손상 기록이 남고 보상 평가 기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62세 이영희님은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캐리어 바닥이 완전히 찢어져 세관 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파손 사진을 정말 꼼꼼하게 찍어 두신 덕분에 이후 항공사와 보험사 양쪽으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았어요. 항공사에서는 수리 불가 판정으로 현금 보상을, 보험사에서는 추가 여행 불편 보상을요. 두 군데 모두에서 인정받은 결정적 이유가 바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한 단계. PIR 보고서의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 위에는 사건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만 본사에 문의할 때도 보험사에 청구할 때도 나중에 처리 진행이 있을 때도 정확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본을 안 받으면 여러분의 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PIR 보고서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건 마치 여권만큼 소중한 문서입니다. 이제 PIR 보고서까지 손에 넣으셨다면 본격적인 보상 전투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항공사가 제시하는 첫 번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해요. 왜냐하면 직원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객님, 저희가 무료로 수리해 드릴게요. 혹은 대체 캐리어 하나 바로 드릴까요?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항공사가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 비용으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공사에는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금 보상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먼저 얘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따르는 국제 기준 즉 몽트리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예전처럼 무게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객 1인당 최대 보상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최대 1288 SDR 특별 인출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파손 정도나 캐리어의 원래 가격, 사용 연수 등에 따라 실제 보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금 보상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캐리어는 원래 가격도 높았고 손상 정도도 심해서 몽트리올 협약 기준에 따른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몽트리올 협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항공사 직원은 더는 단순 대체품 제안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권리를 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몽트리올 협약을 언급한 승객은 평균 23만 원을 보상받은 반면 언급하지 않은 승객은 평균 6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현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과정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실제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캐리어의 원래 가치 증명입니다. 만약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브랜드 제품일 경우 구매 영수증이나 온라인 구매 내역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백화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책 사이에 꼭 눌러 보관해 두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 습관이 이번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5년 전 영수증이라도 제품 가치 추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70세 박철수님은 3년 전 구매한 삼성 캐리어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서 25만 원 가격을 인정받고 18만 원을 보상받으셨어요. 두 번째 전략은 항공사와의 대화 태도입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또박또박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화를 내는 승객보다 차분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아는 승객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규정을 아는 손님을 결코 대충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몽트리올 협약 기준으로 보상 가능 범위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직원의 태도는 부드럽지만 훨씬 더 신중해집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실전 팁 하나 더.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캐리어의 품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대체품을 받아갔던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 보니 너무 싼 제품이었다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쁘다고 그냥 바꿔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 대체품을 제안받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브랜드와 모델명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이 망설이거나 대충 넘기려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품질이 낮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 활용 전략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 들었으니까 그냥 보험사에만 신청하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보험사는 거의 항상 항공사에서 발급한 PIR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즉 항공사 절차가 먼저고 보험은 뒤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도 보상이 거부될 수 있어요. 실제로 73세 최순자님은 여행자 보험만 믿고 파손된 캐리어를 바로 집에 가져가셨다가 항공사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파손 발견 PIR 보고서, 항공사 보상, 보험 보상 선택 이 순서가 골든 루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항공사 보상 처리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2주에서 3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며 중간에 포기하는데 PIR 보고서에 적힌 사건 번호로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차분하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제 사건 번호는 XXX이고 현재 처리 단계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려줍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전화 연결만 돼도 한결 안심되잖아요. 이 번호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담당자에게도 정확하게 사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항공사가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는 대부분 가장 낮은 보상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수리해 드릴게요. 비슷한 가격대의 대체 캐리어 드릴까요?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현금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항공사는 다시 내부 검토를 진행해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처음 제시 금액이 항상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예를 들면 원래 구매 가격 영수증 제품 브랜드와 모델 파손으로 인해 여행 일정에 직접적 불편이 생겼다는 사실, 대체품이 동등 품질이 아닐 가능성. 이런 자료들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면 항공사는 합리적인 보상안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또 실제로 어떤 58세 정민호님은 항공사가 처음에 5만 원 보상을 제시했지만 영수증과 파손 사진을 근거로 침착하게 다시 문의해 결국 18만 원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어요. 말투는 단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정보를 갖춘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혹시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사건 번호도 가지고 있고 PIR 보고서도 확보해 두셨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수화물 파손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거나 새로 사야지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세관 통과 전에 파손 확인하고 PIR 보고서를 요청하고
몽트리올 협약 기준 현금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잖아요. 만약 이 지식 없이 그냥 넘어가셨다면 30만 원짜리 캐리어 새로 사느라 돈 나가고 억울하고 기분만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대로 하신다면 최고 수십만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항공사 보상에 여행자 보험 보상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더 커집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권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하나는 침착하게 보상받고 하나는 허탈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추천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여행을 떠나실 때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캐리어를 맡기기 직전 앞, 뒤, 옆 바닥을 한 번씩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이 사진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이 멀쩡하게 맡겼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수화물을 찾은 후 1분만 투자해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파손이 있다면 절대 세관을 통과하지 마시고 즉시 PIR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당당한 여행자입니다. 항공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확한 권리를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다음 여행에서 어떤 준비를 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